1996년부터 1999년까지 부산광역시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9층에서 11층에 위치했던 놀이동산, 부산 롯데월드 스카이프라자에 있었던 놀이기구들을 알아보자. 부산 롯데월드 스카이프라자 10층에 개장했던 워크스루 어트랙션, 스카이프라자 입장 시 바로 보였던 그 성이다. 스카이프라자가 철거된과 동시에 자연스레 철거되었다. 작은 무료 체험형 워크스루 형태의 어트랙션이었다. 드라큘라의 별장 입구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으며 입구에는 미친듯이 웃는 피에로 형태의 애니메트로닉스가 있었다. 크레이지 캐슬의 입구는 원통형의 거대한 다람쥐 쳇바퀴 형태의 트랩이었고 전체 분위기는 옛날 에버랜드의 오즈의 성과 비슷했다고 할 수 있다. 내부에는 각종 트랩들이 있었다. 드라큘라의 별장과 같은 테마를 공유해서 상당히 공포스러운 연출도 있었다. 앞서 말했듯 입구에는 미친듯이 웃는 피에로 형태의 애니메트로닉스가 있었고 내부에 있는 왕의 의자도 공포 테마였다. 입구에도 드라큘라 분장을 한 키스트들이 있었다고 하며 안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간간히 들리고 들어갔던 사람들도 무서워서 탑승하지 않았다는 후기도 있었다고 한다. 스카이프라자의 메인 테마인 중세 유럽 컨셉의 중심이었던 어트랙션. 특이하게도 스카이프라자는 실내 테마파크임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성 모양의 어트랙션이다. 실내 성을 건설한다는 특이한 도전은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다. 애니메트로닉스의 퀄리티도 높았는데 위 입구 사진에 무늬에 달린 머리가 그 애니메트로닉스이다. 설정상 웃음소리로 사람들을 크레이지 캐슬로 유인하는 역할이었는데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웃음소리를 냈으며 웃을 때마다 입도 움직였다. 눈도 희번떡 가게 뜨고 계속 눈동자를 굴리기도 했다. 스카이프라자가 폐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철거되었다. 이후 부산에 생긴 또 다른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의 크레이지 캐슬과 유사한 시설 놀이캐슬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브롯의 부지 자체가 스카이프라자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기 때문에 놀이캐슬의 규모가 크레이지 캐슬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무료 무인 시설이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고 이유는 불명이나 가이드북에선 공연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부산 롯데월드 스카이프라자 10층에 개장했던 다크라이드. 스카이프라자가 철거된과 동시에 자연스레 철거되었다. 유령의 집이라 불리기도 한다. 뛰어난 퀄리티 덕분에 많은 사람들한테 찬사를 받았던 어트랙션이다. 롯데월드 스카이프라자 개장 동시에 운행한 어트랙션으로 롯데가 야심차게 개장한 스카이프라자의 메인 어트랙션이었다. 다른 놀이기구들과 비교해봤을 때 꽤 공들인 티가 났다. 스카이프라자의 전체적인 테마 자체가 이 유령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기도 했다. 드라큘라의 별장은 3인승 유령 문양 비크를 타고 트랙을 따라가는 다크라이드였으며 최대 속도는 1.8km이기에 굉장히 느리고 하강 구간도 없었다. 트랙 구조는 환타지 드림과 유사하게 내부에는 여러 방들이 있었고 천천히 이동하는 비크를 타고 성 내부를 구경하는 어트랙션으로 추정된다. 트랙 길이도 약 250m로 짧은 편이었다. 국내에서는 에버랜드 롯데월드 어드벤처 1993 대전 엑스포에 이어 네 번째로 한국 테마파크에 다크라이드 기구가 도입된 사례이다. 컨셉은 흡혈귀 드라큘라 백작의 성을 탐험하는 컨셉이었다. 컨셉에 맞게 입구 자체가 꽤나 음산했다. 내부에는 많은 드라큘라 애니메트로닉스가 있었는데 당시에 탑승했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애니메트로닉스들은 눈동자가 움직이는 듯 퀄리티가 꽤나 뛰어났다고 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있는 다크라이드들과 비교해봐도 뒤지지 않을 정도. 철거되지 않았다면 신바티의 모험, 환타지 드림, 파라오의 분노와 함께 롯데 4대 다크라이드가 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아쉬워하는 평가도 많다. 운행 당시의 분위기는 신바티의 모험 초기 개장 당시 모습과 디즈니랜드의 헌티드 맨션과 유사했다고 한다. 운행 시간도 헌티드 맨션이랑 맞먹을 정도였고 총 23개의 씬으로 이루어졌었다고 한다. 크레이지 캐슬 뒤편에 있었고 오른쪽에 환상 고개열차가 있었다. 1999년 4월 스카이프라자가 폐장하면서 같이 철거되었다. 폐장 후 철거되어 고공회전 열차와 함께 쿠웨이트의 알사브 레저파크로 헐값에 팔려갔다. 스파이럴 코스터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고공회전 열차와 달리 스카이프라자에서 쓰이던 헌티드 캐슬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운행되었다. 2005년에 폐장한 스파이럴 코스터와 달리 계속 운행 중이다. 알사브 레저파크의 인기 어트랙션으로 활약 중이며 대기시간도 90분이 넘을 때가 많다고 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어드벤처에 위치해 있었던 거대한 원형 형태로 360도 회전하는 어트랙션, 지금은 노후화로 인해 매직 서클로 기조되었다. 부산 롯데월드 스카이 프라자에서 환상 고개 열차라는 이름으로 운행하기도 했다. 과거 부산 롯데월드 스카이 프라자에서 환상 고개 열차라는 이름으로 운행하다가 스카이 프라자 폐장 후 어드벤처로 옮겨왔다. 하지만 여기서도 2019년 4월 22일 노후화에 따른 리뉴얼 관계로 운행을 종료하였고, 약간 개조되어 그해 8월부터 매직 서클이란 이름으로 남아있다. 부산 롯데월드 스카이프라자 11층에 개장했던 시어터 어트랙션 스카이프라자가 철거됨과 동시에 자연스레 철거되었다. 다이너믹 시어터와 함께 스카이프라자의 유일한 영화 관람 시설로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플라이 벤처 같은 시설이었다. 여러가지 영상들을 상영했던 플라이 벤처와 달리 한 가지 영상만 상영했다. 다이너믹 시어터가 의자가 전후 좌우로 움직였다며 디즈니랜드의 스타 투어스처럼 일반 4D와 달리 의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영상에 따라 움직이는 어트랙션이었다. 꽤나 어지러워서 멀미가 심할 경우 추천되지 않는 시설이었다. 만 6세 이하는 단독 탑승이 불가능하며 보호자 동반 시에만 탈 수 있었다. 키 제한은 없었다. 스카이프라자 인기 어트랙션이었다. 티켓 마지막 추격 시간은 스릴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기구 자체는 스타 투어즈와 비슷한 기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한 멀미가 발생했다. 1999년 4월 스카이프라자가 폐장하면서 같이 철거되었다. 운행이 시작되면 프리쇼 형식으로 천재 박사가 나와서 설명을 해준다. 이후 관람객들은 천재 박사가 개발한 타임머신을 타고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곳에서 공룡들한테 쫓기게 되고 공룡들을 피해 도망치다 다시 현대로 돌아오는 스토리이다. 클라이맥스는 티라노사우루스한테 쫓기는 추격신으로 이때 타임머신 전체가 후진했다고 한다. 상당히 디즈니랜드와 비슷한 스토리텔링을 가졌다. 부산 롯데월드 스카이프라자의 개장 예정이었던 파이프라인 롤러코스터이자 스카이프라자의 유일한 롤러코스터였다. 스카이프라자 코멧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엄청난 무게와 소음으로 인해 딱 한 번 시운전하고 폐장했다. 특이하게도 천장에 달려있는 소규모 롤러코스터이자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커브가 가능한 파이프라인 롤러코스터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스카이프라자에 입장하자마자 크레이지 캣을 옆으로 보였으며 로비를 한 바퀴 도는 구조였다. 시작하자마자 360도 회전 구간 후 낙하 구간 뒤에 다시 360도 회전 구간이 있는 짧은 롤러코스터였다. 허나 구현 영상을 보면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많은데 초고속 롤러코스터라는 소개문만큼 실제로는 더 빨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허나 시운전만 한번 하고 스카이프라자가 폐장할 때까지 방치되었다. 신차 120cm 이상만 이용할 수 있었다. 신체 허약자, 임산부, 노약자 등은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 놀이기구는 안전 문제로 인해서 부산 롯데월드 스카이프라자가 폐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애초에 스카이프라자 자체가 백화점 내부에 지어진 테마파크라 안 그래도 협소한 공간에 롤러코스터가 있으니 자연스레 안전 문제가 부과되었다. 애초에 스카이프라자 자체도 선품 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나 안 됐을 때 지어졌기에 붕괴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고, 롤러코스터의 하중도 깨나가서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건물 내부에 롤러코스터가 있어서 운행 시 심한 진동이 발생했다고 한다. 결국 1996년 1월 스카이프라자 내 놀이기구를 시운전 하던 중 기준치 50에서 55를 초과한 70의 심각한 진동이 발생했다. 당시 구청 식당가에서 밥을 먹으며 천장이 뒤흔들릴 정도여서 구청 식당가에 있던 시민들이 놀라 대피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스카이프라자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사람들이 오지 않자 하루 평균 500명 내외로 입장객이 줄어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폐장 후 철거되어 드라큘라의 별장과 함께 쿠웨이트의 알사브 레저파크로 헐값에 팔려갔다. 스파이럴 코스터라는 이름으로 운행되었으며 노란색으로 새로 도색하였다. 2000년에 운행을 시작하였으나 그곳에서도 머리 부상, 갈비뼈 타박상 등과 같은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레저파크에서도 2005년에 5년 만에 빠르게 운행을 중단했다. 2017년에 해당 파크가 폐업하고 철거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아직 구독 안 누른 상식이들은 지금 바로 누르자.